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4일입니다. 여러분, 이 정교조가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쳤고, 이 정교조가 대한민국 교육 체계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성까지 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노는 것 좋아하고 공부를 하지 않게 만들고, 아주 그리고 붉은 이념을 교육을 시키고, 잠재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키고, 빨갱이 교육을 시키고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정교조가 왜 이게 합법화됐는지 정말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이런 정교조를 이제 어떤 대법관이 고백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정교조 합법화 판결을 했다는 전 대법관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다면은 이 시간에 쫓겨서 정교조 합법화를 판결했다는 이런 전 대법관의 고백이 나온 이상 이 판결을 빨리 불법화해야 된다는 것. 이거는 자연 위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양심 고백을 했는데 시간에 쫓겨서 정교조를 합법화 판결했다. 이렇게 전 대법관이 고백을 했을 정도라면 빨리 불법화를 시켜야만 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자녀들이 앞으로 교육이 조금 더 나아지고, 인성이 나아지고, 사회가 나아지고, 국가가 나아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지금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이 정교조, 아주 나쁜 정교조가 있습니다. 이 정교조는 소위 말해서 이념적인 이 전교조, 교육자가 붉은 이념을 가르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운 대한민국으로 변화됐다는 것. 정교조 교육을 주로 처음부터 받았던, 이념교육을 받았던 40, 50대는 이 정부에 대해서 미순 효순 시대로부터 이런 붉은 이념 교육, 정교조들이 침투해서 이 교육을 시켰다는 것. 이거 말이죠. 보통 큰 영향입니다. 40, 50대들이 왜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적은 줄 아십니까? 다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의 세대, 이 정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가 바로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안철상 전 대법관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이 선고 기일에 쫓겨서 내린 결론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본질적 쟁점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다면 이건 반드시 즉각 대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다시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거는 또 국가에서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과정을 겪은, 또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은 이 굉장히 중대한 정교조 이 판결에 대해서 불법화를 시켜야 된다. 이걸 갖다가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이 사건 결론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4년 만에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나온 건데, 이렇게 오래 끈 사건인데도 대법관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시간에 쫓겨 선고했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의에 의해서 판결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건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교사가 가입된 정교조에 대해서 법의 노조라고 통보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노동조합법은 해직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심은 이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이거를 뒤집고 정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죄인 김명수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이자는 거짓말을 하는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소가 되어 있습니다.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몸이 아프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몸이 아파서
그만두겠다고, 판사를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내 먹이 밥이 돼서 저기 민주당 탄핵판에 보내야 돼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탄핵판에 보내가지고 탄핵을 시킨 자가 바로 김명수란 자입니다. 자기 부하를. 그러나 그는 탄핵되기 전에 나갔습니다. 적법하게 나갔습니다. 이 김명수란 자는 한두 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자는 이재명을 또 살려줬습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선거 때는 방송에 그런 것 좀 해도 괜찮다. 이런 판결을 권순일하고 둘이서 권순일이가 주심하고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재명을 판결을 갖다가 1, 2심을 뒤엎고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이 맘대로 그렇게 명예훼손한 걸 명예훼손도 안 되게 만듭니까? 이 권순일 대법관 또 김명수 대법원장 이 재판장이었습니다. 김명수가 감옥에 가야 되는 그 시점에 그 감옥 가는 날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에게 큰 죄를 대죄를 진 자는 대죄에 맞는 형을 갖다가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뒤집고 이걸 갖다 박근혜 시절에 했던 1, 2심을 뒤집고 처분이 무효다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의 노조 통보 절차가 노동조합법의 근거 조항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이유입니다. 지역적 절차를 문제 삼아서 정교조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안전대법관도 무효 쪽에 섰는데 당시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 법의 노조를 통보할 수 있는지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았다고 뒤늦게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이제 정교조를 다시 불법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대한민국 온전치 못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다 버려놓고 인성을 다 버려놓고 그래서 이 사회가 예를 들면 말이죠. 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는데 이걸 과목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예능을 배우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인성을 높여야 되는 이런 과목들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놀아라. 초등학교 때부터 놀고 싶으면 가서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따면서 어린아이들한테 대한민국 교육을 망쳐버린 그자들 정교조. 제가 과거에 말이죠. 정교조는 악의 꽃 해가지고 양령태 정교조 악의 꽃 양령태를 쳐보면 딱 나옵니다. 옛날에 제가 정교조를 악의 꽃이라고 처음 명명한 사람이 저입니다. 이 정교조 폐해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정교조의 이 심판에 합법화 심판에 참가했던 안철상 전 대법관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은 이거를 뒤집고 1, 2심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이거를 갖다가 뒤집고 정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대법원이 나라를 그르친 격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정교조를 합법화시킴으로써 나라를 뒤집은 격이 됐습니다. 하급심 1심, 2심에서는 처분이 적법하다 반드시 판단했는데 그렇게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하는 그런 그 내용의 노동조합법에 노조들이 반대하는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정교조를 합법화시켰습니다. 1, 2심은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김명수는 합법이라고 그걸 뒤집어 가지고 정부 처분이 무효다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법의 노조 통보 절차가 노동조합법의 근거 조항을 두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령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지역적 절차를 문제 삼아서 정교조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안전 대법관도 무효 쪽에 섰는데 당시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 법의 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지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챙기지도 따져보지도 않았다고 뒤늦게 고백했습니다. 이렇다면 새로 정교조의 불법화를 시켜야 된다. 합법화를 불법적으로
놓쳤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원점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법원 재판이란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전원 합의체 재판 아닙니까? 대법관들이 4명씩 소부 3개를 만들어가지고 재판하는 소부 재판으로 나누는데 거의 모든 사건을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오래전부터 사건이 넘치면서 소부 재판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법관 한 명이 한 해에 처리하는 사건이 2년 전에 4천 건을 넘어섰으니 재판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중요 판례를 바꿀 때만 열립니다. 보통 한 해 20건을 넘지 않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는 재판인데 이 재판마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건 심각한 재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대법원장들이 여러 차례 역점 사업으로 상고심 개혁을 추진했지만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상고심 사건 중에 단순 사건은 상고법원이, 중요 사건은 대법원이 맡는 소위 방한도 국회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임기 막판에 상고심 개혁 신용만 내고요 유야무야 시켰습니다. 우리 사회가 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 대법원에서 잘못 판결된 것은 빨리 원점으로 다시 되돌리는 그러한 판결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이를 다시 불법화를 시켜서 잘못됐다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교조는 불법화 시켜야 됩니다. 정교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망쳤습니다. 누가 그걸 부인합니까? 이 정교조 이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이 시간에 쫓겨서 정교조 합법화 판결을 했다는 전 대법관의 양심 고백은 조선일보 2024년 8월 13일자 신문에 그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하시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